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 워라밸은 요즘 직장인들의 주요 화두입니다. 이를 위해 신세계그룹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는데요. 과연 직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선미 기자입니다. 오후 5시, 사무실 직원들이 짐을 챙겨 밖으로 나섭니다. 30분이 더 지나자 PC가 켜지지 않는 PC 셧다운제가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신세계그룹의 모습입니다. 신세계는 근무 시간을 줄인 대신 흡연실 출입을 금지하는 집중 근무 시간을 만들어 일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역시 아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몸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집중 있게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삶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트 직원은 오히려 삶이 힘들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휴식 시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시급제로 일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못 누리게 됐습니다. 월급은 사실상 오른 게 아니라 시급은 올라갔지만 월급은 그대로인 거예요. 시간이 줄면서 저희들이 그 휴게 시간도 줄고 그 시간 안에 그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포장을 하고 소분하고 분열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근로자들한테는 임금 보전 그리고 회사한테는 노동 생산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노사 간의 사전 협의라든가 타협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35시간 근무가 성공하려면 모든 직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액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을 신용 제재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년 동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의 명단이 공개되고 각종 구인 사이트에서 구인 활동 등이 제한됩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3년간 체불 금액은 평균 9,912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도 41명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도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휴게 시간을 늘리는 꼼수를 부린 사례가 속출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주민들이 나서서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린 아파트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 64살 박자영 씨는 6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되거나 휴게 시간을 늘려 임금 인상을 줄이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박 씨에겐 남의 얘기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 인상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커피 한 잔 값인 3,500원을 매달 더 내면서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나 주민들이 항상 사람이 우선이라고 먼저 같이 동감을 했고 경비 아저씨들이 굳은 일 같은 거 여러 가지 진짜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다 우리 주민이나 동대표에서는 만족하고 있어서 앞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아파트처럼 주민들이 나서서 임금을 올리는 곳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 4명을 2명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주민투표에서 부결됐고 경기 고양시에서도 경비원 구조조정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로 고용이 유지됐습니다. 앞서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도 경비원과 미화원의 고용을 유지한 사실이 알려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반장식 일자리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연세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과 대학 관계자들이 잇따라 만나 최근에 불거진 학내 고용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연세대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인한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정년 퇴직한 청소 경비 노동자 상당수를 충원하지 않기로 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 수석은 사립대학의 문제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대학 측과 최대한 협의해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며 대학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로 못 박은 재벌 자체개혁 2차 시한이 다가오자 롯데 등 재벌들이 순환출자 단절 등 개선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편으로는 편법 경영권 승계 기업을 고발하는 등 압박책도 쓰고 있는데요. 4대 재벌까지 개혁에 동참할지 관심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시안으로 내놓은 3월이 다가오자 연초부터 재벌 기업들이 속속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승계란 지적을 받아온 대림그룹은 순환출자 완전 해소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담은 경영 쇄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종 사내 사업도 경쟁 입찰을 실시해 외부 업체와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린다는 겁니다. 롯데그룹도 최근 순환출자 완전 해소를 선언했고 현대중공업도 상반기 중 순환출자 해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SK는 주요 그룹 지주사 중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태광효성은 지주회사 체조로의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개혁 없이 버티다 제재를 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 진로에 대해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등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 및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하나와 효성, 미래셋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 최대 관심은 3월까지 4대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제재와 조사 대신 얼마나 자발적 개혁을 선택할지 여부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고용 한파가 길어지면서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소위 장기 백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 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4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14,000명 늘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보다도 많은 겁니다. 전체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4.3%로 17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펀드 매니저 수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현재 55개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644명으로 1년 전보다 65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인데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운용펀드와 자산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시가 활기를 보이면서 공모펀드는 지난해 1월 3,609개에서 올해 1월 3,880개로 늘어났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를 타고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한탕주의 심리를 노린 건데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퇴직자와 주부들이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경찰청에 적발된 가상화폐 사기 조직은 유령거래소를 만들어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의 국영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라며 최고 1만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습니다. 현혹된 투자자만 6,100여 명, 피해액은 610억 원에 달합니다. 전국 100여 곳에 사무실을 차렸고 투자자들이 또 다른 투자자를 모으는 다단계식 사기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결혼자금과 퇴직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붙잡힌 380억 원대 비트코인 사기 조직도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꼬드겼고 투자자 모집 수당도 약속했습니다. 피해자 3,900여 명은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평범한 주부나 학생, 퇴직자들로 가상화폐라는 개념을 모르고 투자 열기에 편승해 피해를 봤습니다. 가상화폐 칠굴기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우려를 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기는 떨어지기 전에 팔고 빠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투기죠. 투기고 내지는 도박 심리와 유사한 심리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IT에 아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돈도 좀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사기가 있고.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살리고 무분별한 투기는 막겠다는 건데요. 거래소 폐쇄는 하나의 검토안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연착륙에 정책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란 판단밖에 없는 상태에서 경제 현상에 대한 규제의 키를 법무부가 준 겁니다. 이 때문에 과거 바다 이야기 같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투기도 아닌 도박 차원에서 접근했고 거래소 폐쇄 카드부터 꺼내들어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경제부처의 힘이 실렸고 목표도 폐쇄해서 비정상적 과열 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입니다. 이러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정부 규제의 목표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 과열 투기로 인해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실명 확인이 안 된 가상 계좌로는 입금이 안 되고 출금만 가능하도록 해 실명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가 자금 유입은 막고 자금 세탁 등 불법 자금 거래 차단이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금 내역을 살펴볼 수 있어 향후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가상통화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개념과 범위부터 확정해야 하고 거래세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목별 징수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당장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것 같던 정부가 향후 협의를 거치겠다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놓자 가상화폐 거래소 측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내렸다며 건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앞서 거래소 폐쇄도 불사하겠다던 입장에서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쪽으로 사실상 한 발 물러난 정부 결정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표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정부가 용기 있게 거래소 폐쇄 방침을 철회했다며 거래소 폐쇄 철회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실명 확인에 참여하면 거래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당시 시세보다 대부분의 가상화폐 가격이 오른 겁니다. 이에 맞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도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래 실명제를 비롯해 그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앞으로도 자율규제안 준수하면서 모범적인 거래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커뮤니티 등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 발표를 보면 거래소 폐쇄는 차후 결정할 내용이고 이제는 실명제 등 규제에 초점을 두는 것 같다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한 발 물러서면서도 가상화폐는 누구도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2018년도 어느새 훌쩍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며 달라진 것은 이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이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취업 한파가 계속되면서 지난해에는 취업 준비생이 사상 최대인 70만 명을 돌파했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취준생들에게 일자리 정책이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 사람 중심의 경제, 즉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건데요. 올해는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이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서 고용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체 예산 58%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을 해서 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이 일자리를 또 한번 강조했죠. 어느 때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기대되는 해인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정책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입니다. 이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란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먼저 우수 중소기업 2,000곳을 선정한 뒤에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 졸업생과 미취업자 1,000명에게 한두 달 동안 각 분야별로 집중 교육을 받게 한 뒤에 3년 동안 무제한 구직, 구인 매칭을 해주는 맞춤형 취업 서비스인 셈입니다. 네, 교육과 매칭이 함께 이루어지니까 구직자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또 중소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소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공단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퇴사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당장의 취업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되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내일 채용공제입니다. 청년내일 채용공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취업 후에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이고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돈을 보태서 1,600만 원과 이자를 받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무려 약 3만 8천여 명의 청년이 이 제도에 가입을 했는데요. 올해는 가입 기준을 낮춰서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지난해에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정책이었잖아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건가요? 네, 지난해에는 취업 인턴과 취업 성공 패키지 등과 같은 정부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에서 34세의 모든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참여 기업의 임금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 급여 총액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만 지급을 해도 가입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기존의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먼저 청년내일 채용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취업 상담, 알선, 자격 확인 등을 거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게 되고 청약이 승낙이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원 자격이 되는 분이 있다면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 인기가 높은 해외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도 신설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일대학 3+1 제도입니다. 한국 대학에서 3년, 일본 대학에서 1년을 다니면 이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인데요. 취업 경기가 살아난 일본에 보다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또 그 밖의 국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K-무브 스쿨에 대한 지원도 늘려서 2020년까지 총 1만 명의 청년 해외 취업을 성공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일자리가 부족한 만큼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장이 마련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가칭 청년 일자리 정책 제작소를 운영해서 청년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도 만들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이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는 특히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많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신설된 만큼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